그리고 전 아까 그 정치적인 얘기만 전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이가 오늘 한 담화는 사실상 친박계에 대해서 저는 소집명령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왜 친박계라고 하냐면요. 윤석열이가 정권 잡을 때는 친이계랑 손을 잡았습니다. 장제원, 권성동이고요. 이제는 친이계들 또 기회주의자들이라서 다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친박 쪽이냐? 저 부정선거의 뿌리를 보셔야 되는데 부정선거의 뿌리가 누구냐면요. 탄핵 무효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무효론자들이 부정선거로까지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뿌리는 탄핵 무효기 때문에 사실상 친박근혜의 잔존 세력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이 부정선거의 에너지를 가지고 연명해 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친박들의 마지막 그 주장을 윤석열이가 받아가지고 지금 그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제가 친박근혜 얘기를 왜 하냐면 박근혜와 윤석열은 다릅니다. 박근혜는 그래도 아버지 후광이 있고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가지고 선거도 여러 번 이겼고요. 보수에서는 박근혜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지키려고 한 거거든요. 한 10년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는요. 맨날 그 어디 수사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정치권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나라 말아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누가 윤석열이를 박근혜처럼 지킵니까? 지금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맨놈이 가서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박근혜와 윤석열을 동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보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신뢰할 만한 그 기자로부터 받은 거는 조국혁 신당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속보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신뢰할 만한 기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나왔군요. 그리고 국회 의결을 이렇게 되면 상황상 토요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엠블라스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오늘 지금 담화로 평지풍파를 만들었잖아요.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왔던 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된 게 중앙일보에 나왔네요. 그래요? 전에. 아직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은 속보는 안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최강욱 의원은 80만 원 유죄 확정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벌금형. 그리고 이 한동훈 지금 스탠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탄핵으로 오늘 아침에 확정을 지은 거죠. 사실상 이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탄핵 찬성이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죠. 한동훈은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씨의 담화를 어떻게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런 담화 나올 거라고 예상 전혀 못한 상태였고 제가 그 담화를 보고 당의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 위한 윤리위를 그 담화를 보고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를 긴급 소집해서 지시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탄핵당하고 감방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국민의힘 당에서 제명 탈당하는 게 국민들에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윤리위도 사실 과거에 이준석 사례에서 볼 때 형사 사건 처리 안 됐는데 먼저 징계를 시작해서 쫓아낸 예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방식이라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방식으로 한동훈이 윤석열의 형사적인 결과가 안 나와도 지금 그냥 먼저 선징계 하겠다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등등등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자들은 본인들이 그 수법을 썼었기 때문에 그 반박도 잘 먹히지가 않는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징계를 해도요. 당의 윤리위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고 윤리위의 결정을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최고위원회가 지금 한동훈이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대통령에 대한 1호 당원에 대한 징계성, 출당, 제명 이게 가능할지는 좀 잘 의문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아마 근거 조항은 막 이런 걸 아마 들 거예요. 당원 남겨 보면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보통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어떤 당이든 간에 애매한 거, 애매한데 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이제 근거로 제시할 만한 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뭐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현행 법령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형사법적으로 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예. 당원 당규 윤리 규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비슷한 내용들이 막 있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지만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러한 담화를 함으로써 한동훈 측의 논리 그런 걸 거예요. 이러한 담화를 함으로써 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이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로 묶여가지고 비난을 같이 받게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행위가 그럼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냐. 친윤하고 이제 한판 붙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친윤석열 쪽하고 이제 요거를 정리하자.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자라는 쪽하고 한판 붙으면서 윤석열의 영향력을 이제 뭔가 이제 윤석열의 당내 영향력을 뭔가 이제 축소시키고 뭐 하는 그러한 내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요것보다는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싸움의 문제에 이제 하나의 소재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오늘 하니까 말싸움의 어떤 그러한 말폭탄의 하나의 요소가 더해지거나 탄핵 소추안 표결할 때 찬반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 이런 것이 더 이제 더해지느냐 줄여주느냐 요거에 미치는 영향 요 정도의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좌진이 뭐 밖을 돌아다니면서 앰뷸런스 기사 예. 나왔잖아요. 그거는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또 지금은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지금은 있어서 지금 사실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행사차 나갔다가 앰뷸런스 차량이 복귀한 건데 이를 본 기자가 속보를 날린 거다라면서 그걸 누군가가 좀 이렇게 밖글로 좀 돌렸다라는 얘기들이 또 해명에 그리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립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속보가 정정할 게 있으면 계속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요 전에 기사가 나온 거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자가 오랜만에 5일 만에 출근을 한 건데 지금 요 이제 담화를 하고 나서 한 30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퇴근을 했다. 이 기사가 요 전에 나오기도 해서 퇴근을 했다면 좀 이제 무사히 퇴근을 한 것일 테니까 예. 네, 그 부분은 또 아닐 수 있다. 참고로 조국 대표 2년 확정은 유시스에서는 지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유시스에서는 나왔죠? 예, 일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못 올릴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한동훈 측과 그다음에 친윤 측은 생각하는 게 허공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처리에 관해서는 이제 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든 자진 퇴진 뭐 이거는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대선 시기 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대선 시기 조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한동훈 측의 구상은 예. 대선 시기를 조율을 하면서 그 중간 단계는 한시 정권으로 때운다를 합의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 모든 한시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그렇고 대선 시기에 대한 협의도 그렇고 이 모든 전제는 일단 윤석열이라는 자가 어느 시점에든 그 조율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스스로 내려온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이 전제가 있어야지 이 전제가 충족이 돼야지만 이 모든 계획이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헛꿈을 꿨는데 오늘 담화로 다 깨진 거죠. 이 헛꿈 꾼 거는. 그래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고 윤석열이라는 자는 내려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남은 선택지라고는 내려올 생각이 없는 윤석열이라는 자를 임기를 뭐 채우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끝까지 안고 가거나 윤석열이라는 자가 마음대로 하도록 끝까지 안고 가거나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강제로 끌어내린다.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동훈 측은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수사 상황을 보니 한동훈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의 구속영장에 써 있는 무시무시한 사실들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 여론을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안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즉 끌어내리는 것은 뭐 방법이 어쨌든지 간에 요거는 처음부터 상수였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여서 이 한동훈은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로 지금 기운 것이죠. 그러나 친윤 측은
애초부터 생각은 윤석열을 안고 간다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 안고 가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대선을 최대한 늦게 치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한번 설득을 해보자 이런 거였으나 안 내려온다고 하면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탄핵은 반대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탈표 매직 넘버는 8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8을 8표를 넘길 가능성 자체는 좀 늘어나는 거여서 그렇죠. 그러면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은 조금 더 희망의 어떤 이 비율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탄핵 투표에 만약에 지금 나오는 속보가 사실이라면 탄핵 투표에 참석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게 한번 저도 국회법을 더 알아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아마 상실이 되면 지금 이제 즉각적으로 의원직은 상실이 되는 근데 거고요. 오늘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2, 3일 그 걸린다고 승계 하는데. 절차가 아마 예. 의원 이제 그것도 이제 의원 선서도 하고 승계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결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아. 그 부분은 좀 국회 쪽에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본인이 구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걸로는 토요일이 아니고 내일 당겨서 할 수 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탄핵 투표에 참석할 수 있게 민주당이 좀 앞당겨서 배려를 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정치적으로. 근데 조국 대표의 의원직이 오늘 대법원 선고가 동시에 동시에 상실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거는 즉시 효력이 예, 발생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당겨도 의미가 없고 근데 당겨도 다만 의미가 없구나. 승계를 13번이 이제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예. 승계 절차가 만약에 탄핵 투표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표에 손실이 없는 건데 그러네. 만약에 승계 절차가 탄핵이 가운데 껴버리면은 299명이 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계산을 달리해서 아마 8표보다는 조금 올라서 9명 정도까지는 여기 아마 소수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걸로는 보여져요. 숫자 계산을. 예. 즉시 상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토요일에 변수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탈표가 추가로 네.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네. 그런데 지금 정국의 변화 때문에 이탈표는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8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지금 예를 들면은 8표를 뭐 딱 8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 자체는 어쨌든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쨌든 이 담화가 나오기 전 상황과 후의 상황은 상당히 이거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거 중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선거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고성이 충돌이 좀 있었는데 제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끝났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